예,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, 또 일정상으로도 물가지표, 기업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는 시기, 그다음에 트럼프 취임이 임박했다라는 점도 투자자들에게는 밀렸을 때 이제 매수하기 좀 불편한 그런 재료가 됐을 겁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대규모 수매도, 그러니까 지난주에 매수했던 거에 거의 절반 정도를 하루에 다 털어내는 그런 매도가 나왔고, 일부 해운주, 화장품, 엔터, 근데 이게 뭐 다 올랐다기보다는 또 업종 내에서도 일부만 올라가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하락 종목이 많은 좀 경계감이 강했던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오늘 아시아 다 빠졌어요. 예, 아시아 증시가 다 빠진 날이어서 뭐 우리만 가지고 뭐 특별하게 뭐 때문에 하락했다 이렇게 보긴 애매하고 전체적인 시장 내용들을 봐야겠죠. 특히 대만 증시가 지난주 우리나라하고 외국인들이 동시에 매수했던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두 나라만 딱 매수했었는데 오늘 대만의 낙폭도 적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식했던 그런 하루였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죠. 그러니까 금리가 아무래도 높긴 해요. 그러니까 보시면 10년물이 거의 4.8% 근처까지 올라가고 아시아 시장 돌아갈 땐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어쨌든 금리가 이러면 5% 간다 이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주말에 나왔던 미국의 고용지표가 워낙 강했고 또 트럼프가 나오면서 저 사람 아무래도 금리를 좀 높일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투자자들에게는 좀 겁을 먹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됐고 특히 이제 그 2023년도에 국채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5% 가까이 올라갔던 시기가 있었거든요. 이때 이제 금리가 처음에 올라갈 때는 주식시장에 이렇게 큰 반응이 없다가 5%로 팽하고 치고 나가려는 움직임이 나올 때 그때 몇 주 동안 시장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빠졌던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혹시 또 5% 가면 그때 급락했을 때가 재현되는 거 아닌가?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래저래 조금 신중해야 될 것 같다. 이렇게 투자자들을 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고, 여기에 이제 또 금리를 자극할 만한 뉴스들이 또 여기저기서 등장을 했잖아요. 우선 뭐 국제유가 올라갔다. 그러니까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석유 수출을 규제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한다더라. 이러면서 지금 국제유가가 은근히 올라가잖아요. 유가 올라가는 것 자체도 우리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에다가 유가까지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상당히 튀어 올라갈 수 있는 대목이 되잖아요.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 막바지 그러니까 임기 그만두기 직전에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제재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알려졌거든요. 그래서 뭐 어쨌든 지난 주부터 나왔던 재료인데 이번 주에 그게 구체적으로 나온다더라. 하여튼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뭐 대만도 TSMC 2% 빠지고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도 이제 큰 폭으로 빠져서 근데 저게 무역 전쟁이다라는 거는 저게 다른 나라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중국이 또 하고 여기에 이제 또 트럼프 들어오면서 관세 붙고 하면서 이거 아무래도 금리를 좀 자극할 수 있는 재료들이 계속 나오겠구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어닝 시즌 시작되잖아요. 뭐 CT, JP 모건, 블랙록, TSMC, 모건 스탠리 등등이 이번 주에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실적 발표도 또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다. 그러니까 일단 좀 중요한 이벤트 있으니까 보자. 또 이번 주 중반부터 또 미국의 물가지표, 생산자 물가, 소비자 물가 이런 물가지표도 또 줄줄이 나오잖아요. 또 일정도 역시 투자자들에게는 일단 확인하자. 그러니까 밀렸을 때 이렇게 저점 매수 들어와서 그동안에 올렸는데 지금은 그런 저점 매수 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다. 이렇게 또 신중해졌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쪽으로 한정해서 보면 오늘 로이터에서 나온 아시아 증시 시황이에요. 로이터에서 나온 아시아 증시 시황인데 그때만 해도 뭐 코스피 되게 많이 안 빠질 때였는데 어쨌든 그 대통령 상황에 대한 어떤 내용들 이러면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. 뭐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주식시장의 추가적인 어떤 변동성 요인으로 뭐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도 꼽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해외 쪽에서 금리 문제, 일정 문제,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사실 뭐 갖다 붙이면 다 핑계.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보다는 그냥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뭐 계속 저기 그때부터 말씀드렸지만 그냥 많이 올랐잖아요. 그동안은 연속적으로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체감적으로는 그게 뭐 올라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보통 ADR이라는 거는 한 120 정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상승 종목이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왔다고 이래버리면 한 번씩 조정을 보여요. 그러니까 지금 이런저런 거 갖다 붙이기 나름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좀 올랐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되는 거다. 지금 일단 과매수는 벗어났고 이번 주 목요일까지가 ADR이 빠지는 사이클이라
잘하면 좀 가격 부담은 상당히 덜어서 그 사이에 한번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는데 오늘도 또 조짐이 있긴 했어요. 오늘 장중에 상황을 놓고 보면 이 파란색이 지수고 빨간색이 상승 종목수 숫자거든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지수 빠질 때 상승하는 종목수가 갑자기 종목들이 회복하는 게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대형주로 지수는 좀 밟히긴 했지만 종목들은 좀 반등 시도하는 일부 종목에서는 좀 이 정도면 반등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움직임들도 약간 나오긴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과열권에선 벗어났기 때문에 종목들별로는 선별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오히려 과매도다 이렇게 심하게 팼는데 정도의 어떤 흐름의 숫자가 나오려면 제가 보기엔 다음 주 중후반 예, 그 정도 되면 아마 양시장 다 과매도권 정도까지 숫자가 나오긴 할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이 가끔가다 한 번씩은 나오지만 공방 정도? 예, 그 정도로 이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이미 과열권을 벗어났으니까 종목들별로 일부 종목군들은 이제 차별적으로 반등 시도하는 종목들도 이제 등장도 하고 뭐 이 정도의 흐름이 나올 것 같다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특징적으로는 하이닉스가 이게 참 희한해요. 그러니까 20만 원을 계속 돌파를 못 합니다. 그러니까 작년 8월 이후에 20만 원이 굉장한 저항대로 작동을 하죠. 이번 같은 경우는 여유 있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시 또 밀어버리는 예, 그런 형태가 나오면서 하이닉스 20만 원이 지수도 고점이 된다. 뭐 이런 어떤 투자들의 인식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됐죠. 다음에 화장품이라든가 엔터라든가 중국에서의 어떤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중국이 어쨌든 계속해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니까 관련해서 좀 어필이 되지 않겠느냐. 또 화장품주 오늘 보고서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잖아요. 예,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좀 강했고 그 다음에 조선주가 오늘 또 약세를 보인 게 특징이었는데 오늘 음봉이 좀 유난했어요. 그러니까 지난 11월에는 그렇게 뭐 양봉을 막 덮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오늘은 한 방에 덮었잖아요. 근데 또 정작 조선주는 빠졌는데 조선 부품 뭐 성광밴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올라가고 이게 약간 좀 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 조선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. 보통 센 종목은 3일 연속해서 조정이 잘 안 나오거든요. 이틀 정도 나오거나 3일 차에서는 이제 뒤집거나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흐름이 안 나오면 여기서 일부 자금이 이탈을 해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돼요. 그래서 이건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 같은 바이오 종목군들이 올라가긴 하는데 이것도 전체가 다 올라가진 않죠. 또 윗꼬리도 굉장히 길게 달았고 그래서 약간 시장의 어떤 움직임 자체가 추세적인 상황보다는 좀 단기로 한 번씩 끊어서 가자. 예,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금씩 종목들의 어떤 좀 짧게 해먹고 요 어떤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추세로 보자 이렇게 되는 건데 오히려 이럴 때 기관들이 따박따박 물량을 또 잠깐 하루 이틀 매도했다가도 다시 사들이는 이런 종목들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챙겨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오늘 뭐 수급은 외국인들이 주식 되게 많이 팔았습니다. 되게 많이 팔았고 선물은 이제 이거보다 실제 집계는 더 많이 줄었는데 이제 막판에 선물 매도는 또 많이 줄였죠. 오늘 매도가 좀 너무했어.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. 근데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를 잘 보면 매수가 좀 줄어들긴 했어요. 그러니까 매수 비중이 지난주에 뭐 적게는 26% 많이는 30%였는데 오늘 23%니까 매수도 줄었고 근데 매도 자체가 되게 많았어요. 전체 매도 비중에서 33%나 매도가 나왔잖아요. 오늘 아마 뭐 지수 종목들 변경 관련된 그런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예, 그런 것들도 좀 겹친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.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상태의 수급이 이어지면은 시장에서는 이거 지난주까지가 그냥 회식이었구나. 그러면 또 시작되나 보다. 이렇게 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늦어도 수요일 안에는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. 그러니까 오늘 뭐 월요일이라 위클리 만기 이런 옵션 순간적인 만기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제 요 흐름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좀 투자자들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되죠. 근데 금융투자 매도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. 예, 금융투자가 이번 주 잘하면 매수로 전환되는 날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외국인들만 조금 도와주면 시장은 좀 방어는 될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판 걸 보니까 역시 예, 삼성전자, 하이닉스 그러니까 두 종목이 전체 매도의 절반 이상 차지했고 그다음에 조선주가 쭉 깔렸어요. 그러니까 뭐 삼성중공업,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이런 조선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매도 쪽에 들어가 있었고 매수는 방산 예, 뭐 그쪽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여기에 좀 많이 들어가 있죠. 그다음에 뭐 네이버 한미반도체 금융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
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주, 메리츠금융, 신한 그 지주, 하나금융,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금융주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게 있었고,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어쨌든 꾸준하게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감지가 됐고요.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뭐 뚜렷하게 어떤 업종별 특징이 있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종목별로 골라 담자. 그런 형태를 좀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.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어떤 특별하게 어떤 업종을 담지는 않았는데, 근데 어쨌든 조선은 빠지면서도 태광이나 성광매도 이런 그 피팅 관련된 종목군들은 또 계속 사고 있거든요. 근데 그 외에는 뭐 업종 내에서 골라서 샀다. 그런 식의 어떤 움직임을 보인 게 특징이었는데, 근데 매도 쪽에 약간 대형 제약바이오, 2차전지, 이래서 좀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들을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. 자, 시장은 뭐 무엇보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제일 중요합니다. 지금은 4.7%대 보이고 있는데, 시장에서는 4.7 넘어가면 좀 위협을 받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게 저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흐름, 특히 이제 4.5짜리까지 내려가 줘야 이제 시장이 안도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좀 금리의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, 그리고 또 하나는 애플인데, 제가 왜 애플을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냐면, 애플에 대한 어떤 긍부정적인 뉴스가 동시에 나왔어요. 그러니까 긍정적인 뉴스로 보자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. 그러니까 이런 보도.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기업들마다 다르고 또 중국 기업들의 숫자가 워낙 좋게 나와서 그런 측면이 있긴 하거든요. 하여튼 스마트폰 시장이 살아났다라는 건 긍정. 나쁘게 보면 애플의 중국 시장의 점유율이 내려가고 있다.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두 개가 겹쳐요. 근데 이제 시장에서 어느 쪽을 보느냐, 두 개 겹쳤을 때 어느 쪽 보느냐도 당장의 투자 심리를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고,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들이 저렇게 매도를 했는데 저거 절반만 매도해도 안 돼요. 오늘 8천억 나왔는데 오늘은 아마 일시적인 수급 현상이 좀 겹쳤던 것 같고, 근데 어쨌든 제가 뭐 아침인가요? 주말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도하더라도 지금은 1,000억 원 이상 매도가 나오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. 그래서 하루 만에 또는 수요일 안에 매수로 돌아서는지,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요 대장주의 3일차,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을 끌어올렸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 주도주는 3일 연속 조정이 잘 안 나와요. 보통 이틀 나오면 3일차에서는 다시 대기 매수가 가동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반복되거든요. 그래서 몇몇 종목군들, 셌던 종목군들이 이제 빠졌다. 근데 이틀 차다. 그러면 다음 날은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런 시도들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예탁금 계속 체크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안 늘어나네요. 저 하루 늘어나서 혹시나 했는데 지금 다시 줄어서 예탁금은 좀 공방 용도로 가고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오늘 보면 대형주가 제일 많이 빠지고 뭐 중소형주는 그거보다 덜 빠지긴 했지만, 근데 여기서 이제 예탁금이 불어나기 시작하면 중형주군 쪽에서 좀 묵직한 거, 시가총액 5천억 원 쪽에 붙어 있는 종목들이 이제 그 정도 사이즈 이상은 좀 버거워지는, 개인들의 힘으로는 좀 버거워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. 근데 만약에 이제 중소형주 쪽에 힘이 붙는 상황이 생기려면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확 해서 자금이 확 붙어버리면 중소형주 쪽에서 기관들이 건드리지 않는 종목들도, 뭐 기관이 소형주 건드리지는 않으니까 보통 중형주 기준이 2천억에서 5천억 정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 정도 범위 되는데, 근데 지금 상황 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중형주군 정도, 그다음에 일부 대형주 정도,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만 자꾸 돈이 돌 것 같고,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에서 시가총액이 좀 작은 어떤 중소형주 쪽은 좀 일부만 움직이는 장이 될 것 같다. 그래서 이제 현재 시장의 수급 구도로는 뭐 그렇게 보여진다.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준비한 게 하나 더 있긴 했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럼 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